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도놀이 포트에서 항상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도놀이 스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이주연입니다. 오늘 반등장에 괜찮은 시장이었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화 02-3153-2642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샵 0082로 문자 고민되는 종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장 키워드는 삼성전자의 저항 돌파라고 이제 좀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이제 반등이 한 3일, 4일까지 오늘까지 좀 반등이 나오는 동안에 보시면 전기전자 섹터들 돌아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낙폭 과대 종목들 반등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배당주들 금융 관련 주들의 좀 강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전고점 돌파가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삼성전자의 전고점 돌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삼성전자의 흐름 9만전자 때부터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그동안에 줄곧 하락 트렌드를 꾸준하게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만들어 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트렌드 안에 이제 갇혀서 지수가 상승을 한번,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반등장에 삼성전자가 121선까지 한 76,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또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장이 급락 나왔는데 저점을 시장은 깨고 내렸으나 삼성전자는 잘 지켜주고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전고점 저항 자리 121 이평선도 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이평선 저항까지 이제 잘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제 보이는 저항은 77,000원, 78,000원대에 이 저항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요 구간까지 이제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장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보시면 기존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11월 달 특히 조정이 이제 나오기 직전에 보면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 섹터에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쏠렸던 부분들 거기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저가 매수로 이렇게 좀 공략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대량으로 외인들 또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저항 자리까지 돌파해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만약에 오늘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눌림이 나온다든지 한다라면 삼성전자를 그동안 언제 사지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께서는 분할로 음봉이 나올 때 매수를 좀 이어가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보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그 다음에 엔터, 메타버스 이런 하락장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추세 이탈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추세 이탈했다고 해서 계속 밀린다던가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뭐 반등이 나올 여지도 남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에서 좀 고민이시지 않겠나 싶고요.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데 또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 부분들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02에 3153에 2642로 연락을 주시고요. 문자는 샵 0082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음부터 오늘 첫날이라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문자로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채택이 되면 일주일 정도 무료 체험권도 드리고요. 그 사연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거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부도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코너 여러분의 상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문자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문자 상담은 세방전지예요. 세방전지 93,000원에 비중 35% 286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세방전지 93,000원에 비중 35% 비중이 조금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93,000원이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물타기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방전지는 일단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상승 나올 때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좀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실적적인 부분이나 기업적인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용 배터리 들어가는데 로켓 배터리라고 딱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 보셨을 텐데 세방전지에서 그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75,7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1조 600억 정도 좀 되네요. 일단 3분기까지는 실적이 789억. 올해 뭐 추정치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분기별로 실적을 좀 봤었을 때 작년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제 생각에 지금 시가총액 1조는 결코 뭐 고평가되었거나 문제되고 있다라고 이제 뭐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적정 주가 수준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뭐 약간 저평가되어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주가 4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주가 수준 내에서의 기간 조정을 잘 거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간 조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제 생각에 뭐 한 차례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상승이 나올 때 올라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다른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 8월 달 막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올라줬어요. 세방전지도 8월쯤에 좀 흐름이 괜찮게 잡히다가
아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요거는 시간 투자를 좀 하신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하락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지만 7만 원대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7만 7천 원 요 가격대에서 이렇게 지켜줬던 구간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지 라인인데 7만 7,500원. 여기를 이제 이탈을 했다가 시장 따라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강하지도 않고 그냥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여기서 뭐 손절을 한다든지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보다는 기다리셨다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그때 가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고 추가 매수나 아니면 뭐 보유하신 비중을 갖다가 좀 덜어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8만 8천 원 정도, 8만 7,900원, 8만 8천 원, 요 정도 오게 되면 제가 매주 월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또 상담 주시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이시죠? 예, 유나이티드 제야. 유나이티드 제약. 예. 네, 비중이랑 52,000원. 52,000원요. 예. 평단은? 30%. 예? 30% 샀습니다. 30%요. 52,000원에 30%. 예. 9월 달에 혹시 매수하셨어요? 8월 말경에 샀을 거예요. 거래량 한 퍼졌을 때. 아, 8월 말쯤에 요때 딱 사셨구나. 예. 기간 조정 끝나고 이제 위로 간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죠? 예, 좀 거래량도 나왔고 해갖고, 이게 계속, 뭐 5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렇게 샀는데, 지금 이제 좀 떨어져갖고, 예, 4만, 뭐 추가 매수나, 뭐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비중이 일단 30%시니까 예, 제 생각에 뭐 추가 매수보다는 예. 선생님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손절은 예, 손절은 예, 전혀 안 손절도- 되시겠어요? 손절도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은 예. 선생님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아니요, 작년부터 봤는데, 네네. 예, 또 제약주 중에 재무도 좋고 이래갖고 괜찮은 것 같아갖고, 네. 예, 그래갖고 일단 지켜보다가 작년부터 보다가 아, 샀는 거예요. 선생님 작년에 제가 도노 리포트 할 때 안 보셨어요? 잘 안 봤습니다. 제가 그때 유나이티드 제약을 여기 3만 원대 이제 포트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예, 이게 그때 작년부터 계속 보셨으면 그때 딱 사셔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보실 수 있었는데 일단 뭐 회사는 재무제표 보신 것처럼 예,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영업이익, 예.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기업이 이제 뭐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상향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게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매출적인 부분이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딱히 막 엄청나게 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지금 3분기까지 해서 1,600억 그러니까 작년이랑 좀 비슷한 실적 아니면 뭐 한 35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면 재작년이랑 좀 비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뭐 평균 펄을 우리가 생각해서 가치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업종 펄은 지금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뭐 저평가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적인 그 실적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 뭐 그렇게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이 지금 7,700억이니까 대략적으로 약간 뭐 고평가 아니면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게 코로나19 그 흡입용 치료제 관련해서 예전에 이슈가 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앞에 크게 한번 올랐던 그런 이력이 있는 건데
요거는 사실 지금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흡입용 치료제가 어떻게 됐나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썰만 나오고 끝나버린 건지 아니면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 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 선생님 이제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 갖고 이제 연구 계속 진행 중이고 요게 이제 뭐 계속 유효하다 이 재료가 그렇다면 보유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손절가는 좀 잡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손절가는 한 43,700원 정도. 요 보시면 최근에 예. 장 안 좋았을 때 저점 내려와가지고 저점 구간 찍어준 자리 있죠. 예. 예, 요런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지켜주는 흐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가 지금 뭐 오미크론도 나오고 치료제 관련주들이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또 코로나19가 주목을 받고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매수세가 한번 쏠려준다든지 하게 되면 시세는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하게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만들어 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바닥권에서 한 10,000원 정도 하던 위치에서 한 11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템버거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대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면 보통 한 3년은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은 시세가 조금씩 나와줄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막 대시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막 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그런 흐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그 재료가 유효한지 뭐 네이버나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게 유효하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제 생각에는 요 지금 제가 빨간색 선으로 저항 라인 하나 그어놨잖아요. 예. 예, 요거 위로 일단 올라서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저점 여기서 한 군데 잡고 45,000원 살짝 이탈시키면서 그리고 11월 달에도 45,000원짜리에서 저점을 한번 잡아줬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11월 말에 거래량 한번 들어오면서 좀 흔들어 줬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짧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딱 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46,500원짜리 여기를 이탈 안 한다라면 위로 한번 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항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대 52,000원이잖아요. 평단이. 예. 보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횡보할 때 거의 가격들이 그 구간에서 가장 많이 놀았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구간은 굉장히 매물대가 두텁다라는 말이 돼요. 예. 한마디로 이제 선생님처럼 횡보하는 구간에서 올라주겠지 하고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올라오게 되면 이 구간을 갑자기 막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오면 윗꼬리를 맞고 아래로 빠질 거예요. 올라왔다가. 예. 보면 뭐 종목들 이렇게 올라오다 윗꼬리 맞고 쭉 빠지는 경우들 이런 거 보셨죠? 선생님 딱 매수하셨던 구간도 그랬고. 예. 예, 이게 보면 앞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항들이 놓여 있는 경우에 그리고 기간 조정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 보통 물려 있던 분들이 본전 심리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윗꼬리를 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요번에 올라오더라도 윗꼬리 달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52,000원 위로 선생님 평단 위로 올라왔을 때 예. 비중 30%는 저는 좀 과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예.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나중에 비중 다시 30% 채워야지 하면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올라갈 놈이라면 눌림을 주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매수가 오면 비중은 일단 절반 줄이고 보자. 왜냐하면 윗꼬리 달고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은 그 종가상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중이라도 빠질 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기본은 종가상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종가상? 그렇죠. 종가상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쭉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뭐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든지 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보시고 지금 시장이 너무 막 급격하게 뭐 정말 큰 악재가 터져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 전쟁이 났다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든지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또 이거 코로나 뭐 실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이 치료제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뜨면 그냥 바로 던지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소나기니까 일단은 피하고 던지시고 주가가 많이 빠져 내려오면 이제 좀 가격적으로 가치적으로 굉장히 싸지는 구간이 오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이시죠? 현대 오토에버인데요. 현대 오토에버. 예. 네, 비중과 평단은요? 12만 9천 원에 네, 40%예요. 40%. 네, 좀 높이 사가지고 좀 단가를 좀 낮췄어요. 12만 9천 원이시라고요? 예. 뭐 그래도 한 10%만 올라가면 선생님 매수가네요. 그런데 매수가가 올까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 싶어서 문의를 했어요. 선생님 이거 혹시 어떤 이유로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매수하실 때 뭐 때문에 요 종목을 딱 픽하게 되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작년 연말쯤인데 그거는 뭐 꼭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뭐 자율주행이 좋다고 해서 네네. 그냥 하게 됐어요. 자율주행 쪽으로 보시고. 예, 그러니까 그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매수를 했어요. 이제 그때가 딱 아마 작년 연말이면 대부분의 이제 대형주들이 좀 다 튀어 올라올 때 그때다, 그죠? 네, 시장 14만 몇천 원에 사가지고 이게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이 40%가 됐어요. 그러면 평단 위로 한번 수익권 가셨네, 그죠? 올 여름에. 예, 한 번 갔는데 좀 더 올라갈까 기다리니까 이거 축 빠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혹시 추가 매수한 거는 비중 못 줄이셨고요? 예, 아이고, 아까워라. 다음부터는 선생님, 네, 어떤 종목을 사잖아요? 네, 사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추가 매수를 막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단을 낮춰놨는데 매수가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네,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수익이 막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추가 매수한 비중만큼만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건 네, 올라갈 네.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주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죠? 예, 예. 근데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딱 절반은 다음부터는 수익권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예. 현금을 또 들고 있다가 이 종목이 정말 좋다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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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기업 자체는 선생님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현대 자회사잖아요. 네, 예, 뭐 현대자동차 자회사에다가 뭐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 보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네트워크 뭐 IT 인프라 이쪽 쪽으로 이제 서비스 이제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커넥티드 카라고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실행이 되려고 하면 이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자동차들끼리의 어떤 통신적인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래야지 이제 앞에 가는 자동차의 속도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세밀해지고 정확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현대 오토에버가 좀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예, 뭐 기업적인 부분은 괜찮습니다. 다만 예, 많이 비싸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실적이 올해 뭐 한 1,000억 좀 안 되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컨센서스는 1,130억인데 예, 3분기까지 해서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4분기 남은 동안에 뭐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한다 하면 한 1,000억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분명히
매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시가총액이 3조 1천억이에요. 예, 그 여기에 1년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15를 하시면요. 예, 적정 시가총액이 나와요. 예. 그러면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이 이제 3조니까 시가총액 3조니까 이게 1,000억이라고 치고 15를 곱해줘도 한 1조 5천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물론 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뭐 감안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PER을 구할 때는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사실 업종퍼를 좀 갖다 들이대기에는 말도 안 되게 업종퍼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 저는 좀 들이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들이대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좀 이거는 고평가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시대적인 뭐 그런 트렌드가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지금 이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고평가니 이런 뭐 산술적인 수학적인 부분에서 고평가됐다 이런 부분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네, 어찌됐든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커넥티드 카라든지 뭐 미래에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주가가 선생님 손실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한 10월 달에 좀 박스권으로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같이 올라왔다가 예. 지금 이렇게 눌림을 겪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제 생각에 한 13만 원에서 12만 한 5천 원대 요 밴드대가 될 것 같은데 요 네. 밴드대 저항만 잘 돌파해 준다라면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올 수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매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예, 13만 원 딱 선생님 매수가 오면요. 예, 그때 비중을 갖다가 선생님도 한 절반만 딱 줄여 놓으세요. 예, 예, 그리고 남은 20%는 일단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대로 놔놓고 한번 지켜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요거 한 13만 원 올라오면 선생님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그렇게 할까요? 네네, 그렇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 본 방송은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연락 주시면 시원하게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샵 0082로 문자로 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는 라이프 시멘틱스요. 아우, 라이프 시멘틱스요. 네. 자, 비중이랑 평단이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가가 좀 높거든요. 16,400원에 20%요. 16,400원에 20%. 예, 요번에 움직이는데 매도를 했어야 되는가 싶은데 그냥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나오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조금만 더 가면은 좀 팔으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못 가고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약간 눌렸는데 이게 끝난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최대한 제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실 보더라도 네네. 나올 수 있는 가격을 한번 잡아주시면 매도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프 네. 시멘틱스 선생님 혹시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보셨나요? 못 봤는데요. 아, 못 보셨어요? 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한 번씩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리고 하는데 네. 라이프 시멘틱스가 최근에 보면 상한가 한 번 갔잖아요. 네. 이거 왜 올라가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내 이제 그 원격 지원 뭐 이런 거 같이 한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시간에도 엊그제도 또 상한가 갔었어요. 시간에도. 시간 내에서 그죠? 네. 어제도 어저께 그랬고. 좀 갈 줄 알았더니 못 가고 그렇게 오늘도 또 눌리고. 일단 뭐 이 원격 진료 관련 주들 보면
네. 라이프 시멘틱스가 저는 일단 대장이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기존의 네. 비트컴퓨터라든지 뭐 유비케어라든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한참 관련주들이 막 빵빵 터질 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뭐 무난하게 좀 상승이 꽤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관련주들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저는 기존의 뭐 그런 종목들도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뉴페이스죠. 새로운 종목들이 좀 더 시세를 강하게 받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라이프 시멘틱스가 최근에 오미크론 나오고 뭐 확진자 폭등하면서 지금 이제 집에서 자가 치료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이제 다 움직였잖아요. 네네. 그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 흐름을 보면 라이프 시멘틱스가 상한가 가장 먼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지금 확진자 뭐 700명이 대기 상태고 그중에 뭐 한 200~300명은 시간을 좀 굉장히 언제 이 대기가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앞으로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확진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추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코로나19 관련주들은 한 번은 조금씩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기존에 막 많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섹터에서는 뭐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살아 있으니까 뭐 나오게 되면 네. 그 관련주도 움직일 거고 그 외적으로는 뭐 예전에는 한국 알코올이라든지 막 방역 관련된 뭐 마스크 관련된 이런 것들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원격 진료 이쪽 테마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맞아떨어져 간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보시면 지금 상장 이후에 만들어진 고점들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보잖아요. 그럼 네네. 이 추세 저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했습니다. 상한가 네. 가면서. 네. 그리고 이제 조정 나오는 것도 딱 박스권 상단 자리를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부분이라서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요게 이제 그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저점을 계속 만들어줬던 구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저항 라인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미끄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 그날 약간 올랐다가 그냥 쭉 밀려버렸잖아요. 네네. 딱 그날 고점이 이 저항이 있어서 그래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 있죠? 네. 요 구간만 이 종목은 벗겨내 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15,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두꺼운 매물벽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요 두꺼운 매물벽 밴드대가 네. 그 상한가 딱 가격 있죠, 종가 11,550원에서 13,000원 사이예요. 그래서 요 밴드대만 잘 벗겨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어저께 시간 내에서 이제 상한가 나왔다가 밀렸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내일 아니면 모레쯤 해서 한 번 정도 위로 돌려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감사하죠. 예,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방향을 위로 잡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시면 내려와서 횡보하다 좀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반등 주고 눌리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은 결국은 13,000원대를 돌파해 줘야 돼요. 그렇죠. 13,000원이. 네, 그래서 요 구간만 뚫어내 준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뭐 15,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네. 일단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13,000원에서 저항 한번 받고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한 15,000원 정도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확진자가 막 많아지기를 바라면 안 되겠지만 그러죠, 네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방역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하고는 있지만 뭐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이거는 전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한 3,000명 갔다가 조금 줄어들다가 5,000명 간 것처럼 또 5,000명에서 좀 줄어들다가 7,000명, 8,000명 이래 갈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결국은 뭐 저는 10,000명 넘게 확진자들이 나오는 시점이 오지 않겠나 싶은데 어찌됐든 뭐 그런 식으로 폭발적인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병상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난다라고 하면 네. 결국 올라갈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거든요. 네. 시가총액 1,000억이기 때문에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 이게 공모가가 얼마였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통 공모가까지는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이제 올라오면 한 15,000원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때부터는 선생님 좀 이렇게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난 건 아니죠. 이대로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이대로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네.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이 장대 양봉의 저점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뭐 9,000원입니다. 9,000원대. 9,000원대를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쭉 계속 내려와서 이 네. 구간을 그냥 깨고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하면 네. 그때는 선생님 손절을 하셔야 돼요. 아.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하실이 또 어디 그렇게 내려오진 않을까. 뭐 이렇게 상한가 가놓고 그렇게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주가는 네네.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표님 예를 들어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데 그건 아닌가요?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제가 라이프 시멘틱스 예전에 봤을 때 이게 없는 걸로 알거든요. 네. 지금 한번 잠깐 봅시다. 라이프 시멘틱스 오버행 이슈가 보자. 라이프 시멘틱스 요거를 자, 라이브 시멘틱스 지금 보면 공모가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드릴게요. 1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모가 네.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상장 후 3개월,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이렇게 있는데 상장 후 1개월은 지났잖아요, 지금. 네. 요때 나올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 11%가 있었는데 아마 다 나왔을 것 같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뭐 한 0.3% 정도 상장 후 3개월 뒤에 나오는데 뭐 다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1년 뒤, 2년 뒤 뭐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네네. 아유, 너무 바쁘신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13,000원을 거기 돌파가 제일 관건이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요 네, 보시다가 네. 또 뭐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해서 답답하다 네. 하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문자 상담이네요. 휴센텍 봅시다. 휴센텍. 자, 휴센텍 문자 상담인데 2,564원에 15% 비중이네요. 2,564원. 15%. 비중은 뭐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휴센텍. 자, 한컴 유니맥스 예전에 이제 이름인데 이 종목 일단 뭐 지금 증거금 100% 종목이고 앞에 지금 7월 달에 좀 상승세 강하게 나오다가 밀린 거 보니까 요거 실적은 썩 그렇게 기대할 만한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실적은 기대할 게 없고 뭐 어떤 테마로 움직였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테마주들을 볼 때도 저는 이제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딱히 뭔가 없는 것 같아요. 항공전자 관련 제어장치 부품 만들고 그런 유도 무기, 발전용 터빈, 뭐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좀 움직일 수 있겠고, 철도 시스템 제어 보드, 뭐 철도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철도랑 원전 관련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뭐 이렇게 쭉 내리막길을 타다가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놓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실적적인 부분이 뭐 다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저점을 잡았던 요 구간 1,75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 구간만 좀 잘 지켜주고 돌리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반등은 한 번 정도 나와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종목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졌으니까 한 2,6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치고 올리는 그런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뭐 눌려야지 이게 뭐 상승으로 우리가 지속됩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는 뭐 손실이 좀 크시긴 하지만, 그래도 대응 전략이라고 제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손절가를 지금 딱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저점을 잡던 구간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 하락이 더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급락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이 구간을 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조금 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1,800원대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1,8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매수가까지 오면 일단 종목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요 고점도 한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주가 상승했던 흐름이나 요 내린 그림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 오면 선생님도 요 보시면 요런 매물대가 좀 두터운 구간이죠. 요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비슷한 가격대에. 그래서 본전 매도 심리 분명히 발동할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일단 그런 구간에서 비중 절반 정도는 줄이고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문자네요. SH에너지화학. 자,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좀 급등을 할 때 같이 좀 움직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SH에너지화학하고 중앙에너비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종목이 예전부터 유가가 이제 급등하거나 하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오름세를 탔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가 한번 뭐 8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때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유가 조정 나오면서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평단이 1,072원이네요. 1,072원에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이거 언제 사셨을까 참 궁금한데, 요 구간대,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시세가 좀 거래가 한번 크게 나와주고 이렇게 이제 눌림이다 생각하고 사셨다면 매수는 뭐 한번 해볼 만한 시점이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그때 조정받고 또 돌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비축유 방류하느니 많이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오미크론 터지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저점을 깨고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인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 저점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뭐 추세대 저항을 이걸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이야기 드릴게요. 어찌됐든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뭐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을 보고 움직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회사가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유가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전쟁이 터지면, 중동에 전쟁이 터지면 올라가겠죠.
자,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900원이라는 가격대를 보시면 앞에 이 박스권 저항으로 작용하던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고 눌린 이후에 시세를 한번 줬었어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이 900원을 지지를 해주고 또 반등이 나와줬는데 요번에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을 갭 하락해버렸습니다. 요 구간이 아마 오미크론 이슈가 나왔던 그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지지와 저항으로서 강하게 작용하는 가격대들이 종목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아래로 돌파하든 위로 돌파하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위로 돌파한다라면. 그런데 지금 하락 갭이 열리면서 깨고 내렸는데 이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나와서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했다라는 거를 매수 신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코스피 시장만 딱 봐도 2,900포인트를 깨고 내렸다가 돌파하고 나니까 지금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종목을 접근할 때 강한 저항을 뭐 아래가 됐던 상단이 됐던 돌파하는 시점을 좀 기준으로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 관점에서 SH에너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일단 900원짜리 저항 라인 돌파한 거 긍정적인 부분이고 단기적인 요 하락 트렌드 요게 남았습니다. 보시면 이 트렌드 라인 안에서의 주가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상승으로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올라왔다라고 해도 그거는 이제 뭐 분봉상에 굉장히 지극히 단기적인 그런 관점인 거고 물론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의 주가 흐름의 단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요게 요렇게 올라와서 1,010원, 1,000원짜리 그러니까 뭐 지폐가 되는 시점이 되겠네요. 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뚫어주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만약 시세가 올라와 준다라면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1,000원 정도 그러니까 999원에서 1,000원 정도 그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용평 리조트인데요. 용평 리조트 이 종목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평 리조트 매수가 5,450원이네요. 그리고 비중이 30%.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겨울 되면 이게 이제 코로나19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갖고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여행이라든지 항공 수요라든지 카지노라든지 그러니까 놀자주들이 다 같이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 초부터 해서 한 6개월간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게 조금 섣불렀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델타 변이의 확산도 굉장히 좀 강했고 최근에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나왔는데 사실 오미크론이 나온 거는 지금 약간 해석을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변이고 이 전파력이 강한 변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서 뭐 우선종으로 이렇게 델타 변이를 이겨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뭐 감기와 같은 그런 증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치 연구 결과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가능성도 우리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용평 리조트가 조정을 뭐 거의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코로나19 한참 겪을 때 이렇게 이제 뭐 어디 스키장 가고 뭐 놀러 가고 하는 이런 거는 사람들이 못 하니까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관점에 있던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오랜 기간 머물렀던 구간까지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용평 리조트는 이번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뭐 용평 리조트뿐만이 아니라 뭐 GKL이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들 뭐 요 관련주들 있죠. 그런 것들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요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선생님 매수가 위로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겠네요. 한 5,5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 정도 올라오면 일단 비중 절반 정리하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여 방법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솔루션이고요.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한화 솔루션 평단이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하나 45,000원이고요. 45,000원. 네, 비중은 13%요. 13%, 15%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13%시네요. 네네. 한화 솔루션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것 때문에 하셨나요? 네네, 뭐 석유 화학 사업도 하고 그린 에너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네네. 네, 뭐 사업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네. 투자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선생님? 그 시간을 오래 두고 지금 마이너스가 크니까 네. 오래 두고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대응을 하는 방법을 좀 문의하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일단 한번 봅시다. 선생님, 네네. 한화큐셀이라는 회사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이랑 연계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세계에서 그 태양광 관련한 웨이퍼 생산률 1인 거 아시죠? 네, 그 신문에서 봤어요. 그죠? 네. 뭐 그런 부분들 있고, 그러면 뭐 지금 큰 트렌드상, 선생님 인류 생존 테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인류 생존 테마. 못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메가 트렌드 테마입니다. 잘 들으세요. 네. 네네네. 인류 생존 테마는 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인류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놓여 있는 종목들, 그런 뭐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생존하기 위해서 직면해 있는 그런 과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네.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화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태양광 판넬을 깔려고 하면 결국은 뭐 한화 솔루션이 없다라고 하면 생각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부품들을 미국에서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한화 큐셀에는 굉장히 호재거든요. 네.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번에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비중을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년에서 10년간 이렇게 진행되는 인프라 투자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기 때문에 아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수혜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쭉 있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되고, 뭐 그래도 내일 당장 뭐 상한가 뭐 연속으로 여러 번 나온다 하면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고, 올해 이제 그 컨센서스 자체가 한 8천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못해도, 정말 못해도 15로 우리가 평균 파워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지금 6조 8천억인데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아마 한 5만 5천 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내년에 실적 전망치는 1조 500억이고 내후년은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컨센서스대로 실적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예상을 해보면요, 충분히 주가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 뭐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면 한번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요? 네네. 그러니까 보시면 좀 전에 앞에 제가 문자 설명드릴 때 이런 저점 자리 이탈했다가 돌리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이 딱 이 36,000원짜리 돌파하는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런 네. 구간에서 비중을 갖다가 조금 더 담아 보셔도 돼요. 사실 이 지금 보면 그린 뉴딜 이야기 나오면서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다가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세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내릴 때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에 저점 구간이라 생각되는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고,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매도 네. 타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매도가 어려워요, 선생님.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매수를 잘하면 뭐 매도도 쉬워지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이 하락 트렌드 채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채널 하단 자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고요. 요 채널 상단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인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한다라면 저 같으면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한 42,000원에서 43,000원 온다.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추가 매수한 거 다시 덜어내고, 그죠? 그러면 평단은 낮춰진 상태인데 비중은 똑같죠. 그리고 만약에 이 트렌드대로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이 트렌드 하단 자리에서 또 한번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다시 비중 줄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보는 거니까 평단을 좀 낮춰서 오래 끌고 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게 일단 뭐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감할 때 시장 전략을 얘기해 드릴 텐데 그거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장기로 보면 한 어느 정도 장기로 보면요, 한 시가총액 한 15조 정도까지는 가야 되니까 저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로 봤을 때. 네, 한 2, 3년 이렇게요? 네? 2년, 1년 이상. 기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시장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유동성을 이제 줄이는 상황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그것 때문에 이제 조정 받는 거니까, 요번에 이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반영하고 시장이 다시 상승한다라고 되면 뭐 2년 안에 분명히 그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2, 3년, 뭐 한 4, 5년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괜찮은 기업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최대한 저점에 싸게 살 수 있는 걸 한번 노려보시고, 그리고 시간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코너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사실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도너 리포트를 한 1년간 했었어요. 2시 반부터 해서 3시 사이 했었는데 다시 이제 도너 리포트가 약간 부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다만 이번에 이제 월화만 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로 해서 이렇게 좀 전략을 짜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주 반도체예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반등 나오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5G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저는 주도 섹터는 전기전자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 중에서 일단 대형주들은 시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재미가 없으니까 물론 삼성전자도 사도 괜찮은 자리긴 하지만 그보다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시세 탄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설계 개발 세계 5위 업체입니다. 그래 팹리스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한번 제주 반도체가 여름쯤 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도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어찌됐든 실적적인 부분이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 130억, 그리고 2019년도에 61억, 2020년도에 53억입니다. 그러면 3년간 영업이익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93억이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뭐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분기로 우리가 보면 1분기에 10억인데 2분기 들어서 80억, 3분기 들어서 104억이에요. 그러면 4분기도 추세적인 측면에서 104억보다 좀 넘어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300억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 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지금 시가총액 2,200억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에 지금 전체적인 섹터가 괜찮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급증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데 우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제주 반도체 월봉인데 뭐 대바닥권에 있어요. 완전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정배열 구간으로 이렇게 좀 진입을 해서 시세를 크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뭐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이렇게 이제 좀 장기적인 박스권 흐름 속에 놓여 있던 종목이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0억이라고 하면 시총 한 4,500억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약 한 2배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기술적인 저항 자리가 지금 7,000원대 지금 가격대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내게 됐을 때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도너 리포트에서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급등주는 저항권에서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이 이렇게 좀 뻑뻑해요. 뻑뻑한데 열심히 막 온 힘을 다해서 밀다가 그 문이 팍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확 튀어나가 버리겠죠. 그런 원리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중심권에서 저항 자리 요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섹터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반도체 섹터, 전기전자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적까지 좋은 기업이 돌파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을 눌림에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적 장기 박스권 돌파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시세가 눌림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저점 매수를 노려본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요. 매수가는 6,500원에서 6,550원, 그리고 손절가 6,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5,980원 정도 이렇게 딱 잡고 가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보유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봐도 무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장이 아직은 추세를 상승 트렌드로 완연하게 돌려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내일장 차트 한번 봅시다. 지금 시장은 7월 달부터 해서 뭐 미국 디폴트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그런 시점에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내리막길을 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를 하락으로 꺾어놓은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 흐름이 좀 지속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 우파가 이제 만들어지고 반등하는 흐름이 일단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트렌드 안에서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이 2,900을 한번 이탈시켰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지수에서의 포인트 자리는 결국 이 지켜주다가 이탈을 했다가 또 강하게 돌파해낸 2,900이라는 이 포인트,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승 추세로 어느 시점부터 이제 전환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내렸던 부분의 반등에 대한 반발 매수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좀 전에 이제 뭐 한 6개월간의 흐름은 하락 트렌드인데 이 하락 트렌드는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 전기전자 섹터에 외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시선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3,0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2,900을 이탈하면서 밀려버린다라면 그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다시 제가 시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참고해 두시고요.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켜주고 돌파해야 될 자리를 못 뚫어내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3,000포인트에 딱 저항이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3,000 뭐 한 15포인트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해도 3,050포인트라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3,050포인트를 제가 2,900을 지지해 줄 때는 2,900 지지하면서 3,050을 돌파해 줘야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거의 이 밴드대가 그런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요. 지금은 요번에 이 하락이 내려왔던 거에 대한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한 4거래일 연속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탈할 경우 그러니까 2,900을 지금 깨고 내렸다가 올라온 부분을 다시 깨게 될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상담을 드렸던 그런 모든 종목들이 다 부러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손절이라는 그런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상기해 두시고요. 지금 가파르게 좀 내려왔어요. 지금 보면 하락 슬롭 자체가 이러한 각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평행이동 시키면 채널이 하나 완성이 되는데 요 채널 안에서의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다가 최근에 보면 요때 2,900을 깨러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트렌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걸 또 평행 이동시켜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최근에 저점이 왜 여기서 잡혔나 하는 그런 의문도 좀 해소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3,000에서 3,015포인트
좀 전에 저항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추세 저항도 이 구간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횡보하면서 2,900 그리고 3,000포인트를 박스권으로 만들어놨던 구간까지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뚫어내줘야지 방향을 위로 잡는다. 내려올 때 강하게 내려오다가 돌리는 시점이 올 때 그냥 갑자기 이렇게 V자 반등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큰 트렌드는 결국 내리막길을 완만하게 이렇게 좀 내리다가 이렇게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갈 때도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그리고 상승각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급등이 만들어지고 시세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해서 보게 되면 지금은 뭐 3단 기어로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기아를 2단으로 놓고 엔진 브레이크 살짝 걸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 속에서 또 저점을 2,900 잘 잡아주고 되돌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뭐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든지 뭐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해외 증시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오늘 밤에 이제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우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장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꽤나 크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대, 이런 구간대를 다 비슷합니다, 차트가. 그래서 이런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글로벌 증시도 지속적으로 뭐 미국장이나 선진국 지수는 계속 상승 트렌드였잖아요.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미국장이 추세적인 이탈이 안 나왔는데 지레 겁을 먹고 시장이 완전히 빠그라질 거야 생각하는 것도 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미증시가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떤 그런 파생 상품의 포지션적인 플레이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2조 8천억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에 요 박스권 구간입니다. 요 박스권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10월 달에는 2조 8천억 매도, 순매도, 그리고 11월 달에는 뭐 3조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12월 달 딱 들어서면서 1일, 2일 날 이틀 합쳐서 대략 뭐 1조 한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6월 달까지 지금 오늘까지 그러니까 4조 6천억을 11월부터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지수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신없게 지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유튜브도 좋고 전화, 문자 상담 많이 보내주시고요. 내일은 문자 사연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주 이렇게 사연들 좀 자세히 적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